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2월 10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국 증시 어제 좀 아침 선물이 좋았죠. 그래서 이제 또 태극 문양처럼 아침에 이제 갭이 뜨고 종가까지 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뭐 이제 실업수당 청구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이야기는 있는데, 그냥 뭐 특별하게 좀 임팩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미국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밀려도 자연스럽고 여기서 조금 더 치고 가도 괜찮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상황 자체만 봤을 때 뭐 수급이 좋고 시황 자체가 계속 좀 서포팅을 해주죠.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, 일단 미국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박스권 좀 돌파를 했다가 거기서 좀 더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얘네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좀 버텨주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계속 있어가지고 좀 견인을 이루고 있는데, 일단은 미증시가 조금 요런 11,500 요런 포인트를 좀 깨고 뭐 밀리는지 요 정도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, 우리나라는 지수, 외국인 요거 중심으로 계속 좀 보는 그 관점,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습니다. 얘네들이 계속 매수 이어지냐 아니면은 좀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이탈하고 시원시원하게 내뱉냐. 얘네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매도가 좀 시작되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, 일단은 요거 중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증시는 어제 좀 밀리면서 끝났다.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지수 자체는 과매수 구간입니다. 어딜 봐도 이거 지금 밀려도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로 갖다 좀 높은 자리예요. 하지만 최근에 계속 막 AI 시장부터 해가지고 유동성 일단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건 엄청 좋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으로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뭐 좀 좋은 종목들, 탄탄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. 그렇기는 한데, 일단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둡시다. 지수 자체는 과매수 구간, 즉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, 데이 트레이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즐기시면 돼요. 당일 외국인 뭐 매도세 이런 거 좀 체크 슬쩍슬쩍 해주면서, 당일 지금 돌파 같은 게 좀 괜찮은 장이죠.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매매를 하시면 되고, 눌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, 그냥 데이 트레이딩에서 눌림하는 분들 말고 좀 뭔가 이제 일본 기준이라던가 좀 스윙 이런 식으로 갖다가 눌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수가 밀리면은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좀 더 밀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비중에 대해서는 슬쩍 좀 고민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래서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.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형님들은 언제까지 견인을 주는지 이거는 꼭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. 자, 그다음에 뭐 반도체 14일 기재위 전체회의 합의, 요거 이제 삼성전자, 그다음에 EU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추가 심사할 것 같다. 시장 지배력 우려. 뭐 요거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. 근데 원래 이제 2월 17일 이게 있었는데, 이제 그 1단계 심사에서 좀 끝날지 아니면 2단계까지 좀 넘어갈지, 지금 이 내용은 이제 2단계까지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노선, 일부 노선에 대해서 뭐 좀 다른 항공사들이나 뭐 경쟁사들한테 이제 좀 거래를 하면서 넘긴다거나 양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합병 승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지금 4개국, 일본, 미국, 영국, EU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그거 정도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시아나 아니면은 에어부산, IDT, 아시아나 IDT, 에어부산 이런 애들이 좀 반응할 수 있다는 거. 자, 그다음에 단기 비자 중단 해제, 양국서 협의 중. 요게 이제 오늘 뭐 중대본에서 또 결정 나온다고 하는데, 이런 내용으로 갖다 이제 보복 소비 쪽, 뭐 항공 쪽부터 해가지고 여행, 그다음에 화장품 등등 이런 애들이 좀 부각되나 정도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품 애들도 차트 자체는 꽤 좋죠. 뭐 지수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반응을 한 것도 있긴 한데, 얘네들도 깨지거나 하진 않으면서 뭔가 좀 이슈를 기다리는 그런
대체적인 좀 차트 모습이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방시혁 이수만 100기사로 나서나 SM 엔터 이 주총 같은 경우는 3월에 있어요. 그리고 하이브 SM 경영권 분쟁 참전하나 지분 인수 검토 중. 요게 이제 하이브 어제 조회 공시 거기서 좀 나왔죠. 그래서 제목에 따라 좀 다른 건데, 방시혁 이수만 100기사로 나서나 SM 공개 매수 추진한다. 그러면서 공개 매수에 대해서 뭐 최대 40% 지분 확보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단독 뉴스입니다. 단독 뉴스예요.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하이브 측에서 공시로 지분 인수 검토 다방면에서 좀 검토 중이긴 한데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다. 요거고, 요거는 앞에 단독이 붙어 있습니다. SM 공개 매수 추진. 그래서 내용은 뭐 최대 40%의 지분 확보. 근데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는데 40% 지분 확보라는 키워드 자체는 엄청 좋죠. 결국 경영권 분쟁이랑 지분 싸움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양측에서 표를 사는 거예요. 시장가로.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어필이 있어야 돼요. 물론 이제 지금 이수만 측은 안 나왔는데 이수만 측이 지분 자체가 일단 높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 측에서 공개 매수 하겠다. 요게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단독 뉴스다 보니까 좀 사실 묵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,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자극적이긴 해요. 최대 40% 지분을 확보한다. 그러다 보니까 이 SM 시리즈들 어제 시간에서도 좀 반응을 했는데 SM, CNC 라이프, 디어유 이런 종목들은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SM도 자리 자체는 계속 신고가예요. 신고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10만원 라운드 피겨 위에서 자리 잡고 움직이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SM, CNC랑 라이프,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SM 계열에서 좀 디어유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요거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디어유도 밑에 4만원 이런 구간에서부터 좀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묶어 보시고, 자, 그 다음에 김동연, 이낙연, 한동훈, 유승민, 안철수, 뭐 정치 테마에서는 안철수랑 김기현 관련주, 그 다음에 김동연이랑 이낙연 관련주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관점들,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, 요거 결과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또 오락가락 하겠죠. 요거는 뭐 좀 매매하기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 빠르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은,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좀 쉽진 않아요. 자, 그다음에 김기현, 안철수 관련 주들, 요쪽이 아무래도 그 당대표 선출 앞두고서 좀 계속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. 플러스 AI 관련주도 좀 많이 엮여 있죠. 나무기술, 뭐 써니전자 등등, 써니전자 안내, 나무기술, 남성 이런 식으로 AI랑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도 좀 있고, 자, 그다음에 토큰 증권도 뭐 지금 당장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좀 눈에는 담아 둡시다. 갤럭시아 시리즈들도 안 밀리고서 한번 움직임을 줬었는데 요것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왔다 나중에 그 토큰 증권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. 왜냐면 이거 금융사부터 해가지고 금융위, 그리고서 금융사에서는 이게 엄청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고 수수료를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정부 측에서도 좀 엄청 적극적으로 갖다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. 뭐 세금을 좀 나중에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플러스 이제 금융사 측에서 노리는 거는 이게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. 덩어리 하나가 뭐 1억짜리면은 이제 뭐 한 3천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짜리를 못 사는데, 주식을 예로 들면은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나 그거 사고 싶어. 근데 내가 현금 30만 원밖에 없어. 그럼 못 사잖아요. 뭐 물론 이제 미술을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매수가 되긴 하지만, 근데 이제 저 토큰, 증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좀 분산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1억짜리를 나 그냥 한 30만원치만 살래. 1억짜리가 있더라도 주가 한 주당 1억인데 나 저거 사고 싶어. 너무 갖고 싶어. 근데 내가 30만원밖에 없어. 30만원치만 살래.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미술품부터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뭐 부동산도 그렇고
좀 등치 큰 것부터 해가지고 조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좀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스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. 투자 측면에서는. 그래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될 수 있고, 종전, 휴전, 회담, 요 재건에 대해서는 키워드 핵심의 키워드는 회담이지 않나. 플러스 지금 저 튀르키예, 진짜 사상자 엄청 많던데 요거 튀르키예 재건에도 혹시 같이 엮이는지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옛날에 이제 뭐 형제 나라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거든요. 물론 그거를 좀 깊게 들어갔을 때는 뭐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, 일단은 재건에 대해서는 회담이 좀 이어지는지, 그 다음에 튀르키예 재건 혹시라도 좀 그 지금 지진 사태가 마무리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좀 구호대 출발을 했죠. 이미 가가지고 어제 사람 2명인가 뭐 구했다 이런 뉴스를 본 거는 같은데, 그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국내 상륙 허용, 그 다음에 현대카드 독점 포기, 국내 상륙에 대해서 한국 출시 공식 발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, 자, 애플페이, 한국정보통신부, 타인크 코리아, 이룬 요 정도를 좀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.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제 딱 포인트는 그거예요. 3월달 출시가 있고 3월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음 주에 출시한다 이런 뉴스로 갖다가 부각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자리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죠. 재료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, 뭐 한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복 맞고 힘을 못 주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. 그다음에 오픈 AI, GPT 요 AI 시리즈는 뉴스가 계속 있기는 해요. 오늘 밤중에는 뭐 좀 신선한 새로운 기업에서 또 참전하지 않나, 그거는 없었는데, 일단 오픈 AI랑 GPT-4 이렇게 그냥 좀 크게 그 카테고리는 좀 분류를 해 둡시다. 그냥 마냥 AI야, 이것도 AI야, 이것도 AI네, 이것도 뭐 인공지능이네 하면서 매매보다는 최소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 AI는 GPT-4 플러스 이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랑 엮여 있고 지분 투자 때문이죠. 근데 최대 주주일 거예요. 그 12조였죠. 그거 투자를 하면은.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바드, 알리바바랑 바이두 얘네들은 좀 같이 엮어서, 바이두는 뭐 어니봇이라고 하죠. 바이두는 어니봇. 알리바바도 이렇게 어제 AI 좀 참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을 또 견인했었는데, 이런 중국 글로벌 기업들,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GPU, 그래픽 카드, 그거 플러스 이제 좀 반도체, 그 다음에 이제 KT는 믿음. KT 믿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. 믿어야 되나 이 종목을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대 AI라고 하죠.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중 출시. 그 다음에 애플, 카카오, 네이버, SKT, LG 등등. SKT는 뭐 아이다시고 이런 게 좀 있는데, 자, 일단은 애플이 서밋, AI 서밋에서도 AI의 참전, 지금 AI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참전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에 이틀 전에 이제 추가를 했었죠. 그래서 GPT-4 올해 나오는지, 그 다음에 솔트룩스, 루시아 상용화부터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AI들, 그리고 이쪽 섹터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봅시다. 대응이 좀 필수인 자리, 변동성이 큰 자리. 지금 좀 종목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, 와, 얘네 이렇게 안 무너지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정도로 갖다가 강하고 이슈가 좀 계속 있죠. 뭐 3월도 있고 뭐 다음 달에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여기서 안 무너지고 좀 옆으로 막 요 주변에서 좀 크게 기다가 전고점 한 번씩 좀 돌파를 또 해주려고 하나? 요 생각이 들 정도로 갖다가 지금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. 분명히 이슈 자체가 워낙 글로벌 기업들에서 다 판 크게 벌여놔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좀 등락률이 높아서 좀 투매가 나오길 바랬는데, 얘네들은 이런 높은 자리에서 옆으로 잘 기는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뉴스가 워낙 많고 계속 있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계속 봅시다. 그다음에 대응이 필수인 자리고 변동성이 커요. 이제 보통 일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뭐 한 5%, 이 정도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얘네들은 10%, 15%,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훨씬 좀 큰 자리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자신 있는
데이 트레이딩에도 좀 괜찮게 하시거나, 아니면은 최소한 높은 자리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생각한다면은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죠. 내가 정말 이거는 확고하게 내 기준이 있어, 뚜렷하게.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없지만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되니까.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는 저 상태에서 또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가 뭐 지수가 갑자기 뭐 밀리고 하면 같이 밀리긴 하겠지만,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갖다 강한 테마다라는 거. 챗 GPT의 논란 애플 3년 만에 첫 대면 행사로 AI 서밋. 여기서 애플도 참전 이야기 나오는지, 애플은 시리, 챗 GPT 대항마로 키우나, 삼성전자 빅스비, 어제 이거 보고 살짝 갸우뚱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AI 종목들은 워낙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뭐 꿈비, 이건 어제 그거잖아. 잘못 말했네요. 그다음에 코맥스는 어제 CCTV 때문인지 코맥스랑 그 누구야, 그 코콤 이런 거, 그다음 딥노이드, 오픈베이스부터 해가지고 AI 쪽이 워낙 종목 분산이 크죠. 많기는 해요. 그래도 그런 계열사 가지가지 좀 나눌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테슬라 훈풍 뜨거운 2차 전지주,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볼까요? 지금 어딘지, 200달러 위에서 멈춰 있는지. 야, 어제 미국 밀렸는데 거기서 또 치고 왔네요. 이러면은 2차 전지 오늘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테슬라 207달러고, 뭐 2차 전지 쪽은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얘죠. 에코프로 외국인 매수세 하루에 뭐 500억, 600억 막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에서 또 치고 가고 있는데, 에코프로 BM, LNF 이런 애들 중심으로 나머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폐배터리 애들도 움직임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. 자, 그래서 테슬라 뜨거운 2차 전지주, 뭐 3월 1일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한다고 하고, 발표를 한다고 하고, 아무래도 테슬라가 엮여있는 사업들이 꽤 많죠. 전기차가 당연히 중심이에요. 그리고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AI랑 로봇 이런 것도 좀 뭐 결합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, 혹시라도 테슬라까지 또 AI에 뛰어드나 하면은 정신 나갈 것 같은데, 일단은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스페이스X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승인 여부 그런 것도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폭 넓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스터 플랜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발표가 나올지. 그다음에 네옴시티는 보죠. 얘네들이 이제 저점 깨면서 뭐 120선 주변 간다거나 120을 이제 슬쩍 깨는 종목도 있는데, 뭐 내려오면 더 좋은 관련 종목들이지 않나. 웰크론한텍도 여기 좀 뭐 더 밑으로 내려오는지.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좀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, 유시는 어제는 뭐 좀 재건 엮어서 움직이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좀 건설 관련 종목들부터 해가지고, 네옴시티도 이제 발주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원래 12월에서 2월이라고 했는데, 이게 아무래도 그 정부 단위로 갖다가 좀 진행을 하는 애들은 몇 달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다음 이슈 얘네들이 이제 발주 이야기 붙으면 이쪽 좀 움직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지금 시장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고, 이것도 뭐 별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. 자, 그 다음에 원전은 넘어가고, 원전에서 지금 생각할 거는 이제 튀르키예 좀 사태가 진정되면은 튀르키예 측에서 원전에 대해 좀 건설, 좀 회의 이렇게 좀 지금 불안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, 이렇게 좀 넘어갈지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뉴스로 부각이 되면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. 그래도 그걸로 또 밀리면은 뒤에 나올 게 워낙 많기 때문에, 원전은 요번 정권 있을 때는 꼭 계속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. 이것저것 이슈 계속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메타버스는 MP 어제 좀 엄청 강했는데, 좀 이제 밀려서 내려오기를 바라면서, 메타버스 쪽도 결국에는 애플 이런 거 봄 공개, 6월 기능 발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같이 이것저것 다 있기 때문에 좀 묶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다음에 원전 오염수 이르면 올봄 방류,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도 슬슬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제 언제 방류하나 요거에 따라서 부각이 될 섹터고, 스페이스X는 AP 위성이랑 캔코아 뭐 날마다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그런지
계속 반짝반짝하죠. 자, 그래서 묶어봤을 때 챗봇 있고 챗봇 중심으로 갔다가 어딜 봐도 챗봇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원하게 좀 주가 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챗봇 2차 전지, 그 다음에 이렇게 애플페이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, 뭐 토큰 증권 등등 나머지 짜잘짜잘한 이슈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신선한 건 없어요. 자, 그다음에 뭐 보던 애들 종목 그대로 좀 특별한 건 없다 보니까 보던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가 오늘은 보복 소비랑 그거 좀 봅시다. 보복 소비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. 오늘 중대본에서 이제 중국이랑 또 해서 뭐 협상 이루어질지, 그거 플러스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. SM 경영권 분쟁, 저거에 대해서 뉴스 키워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순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챗봇이랑 2차전지 보복 소비 SM 이렇게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